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경남 지역 전반이 우울한 가운데 지난 11월 18일 경남도 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이 환경교육 공로상을 수상했다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수상을 두고 여러 의미가 부여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시대에 더 강조되는 환경교육에 대한 경남도 교육청의 방향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관계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경남도 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예술환경 담당 김지연 장학관 나오셨고요. 거제 국산초 교감이기도 하죠.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교사 모임 변영호 공동대표도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박종훈 교육감이 환경교육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김지연 장학관 담당 분야라고 전해드렸는데 수상 소식 듣고 기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업무 담당자로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사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종훈 경남교육감님께서 제16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에서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가지고 한국 환경교육 네트워크가 수여하는 환경교육 공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특히 한국 환경교육 네트워크는 우리나라 환경교육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을 연결하는 민간 최대 규모의 조직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상이라서 더욱더 의미가 컸었고요. 특히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6월부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에서 학교환경교육 정책연구단 단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7월 4일에는 경남교육청 주관으로 17개 교육감님들이 공동으로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에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을 이끌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이러한 공로를 크게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도교육청에서도 이 수상을 계기로 해서 미래세대의 환경학습권 보장이라든지 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좋은 삶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 대표께서도 도교육청 환경교육 정책 관련해서 오랜 기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관련 활동 해 오셨는데 이번 수상 소식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의 환경교육 정책들이 한국의 다양한 사회 집단으로부터 관심과 옹호를 받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경남의 환경교육 정책들이 한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줄 정도로 성숙했고 발전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두 번째는 늘 우리가 남편들도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칭찬받기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국 환경교육 네트워크는 한국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분들이 환경 정책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분들인데 그런 민간단체에서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런 인정을 했다는 부분들은 남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도 기분이 참 좋은데요. 당사자는 얼마나 감회가 새로울까 생각이 듭니다. 수상 당사자인 박종훈 교육감과 전화 연결해서 환경교육 공로상 수상 소감과 그 의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박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도 덕분에 참 좋습니다. 수상 이후에 도교육청 내부 분위기도 들떴을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수상 소감도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에서 주는 환경교육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네. 뭐 제가 특별히 잘해서 받았다기보다는요. 이번에 전국 교육감 협의회의 환경교육 정책연구단 단장을 제가 맡아서 이제 전국의 교육감 협의회의 어떤 그 정책을 환경교육 정책을 제가 대표로 해서 만드는 어떤 책임감을 좀 더 크게 씌우기 위해서 상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대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기후 위기 또 그래서 그 점에서 환경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진 속에서 주신 상이라서 저로서는 더 큰 책임감으로 다가온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겸손한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 이번 수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과거에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으로서 활동도 하고 뭐 잠깐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의 공동의장을 맡기도 해서 뭐 환경운동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깊다는 것을 뭐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2016년에 아마 전국에서 지금은 모두가 다 미세먼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네. 그때 그러지는 않았을 때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각 학교에 간이 측정기를 설치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미세먼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 참 무분별하게 우레탄 트랙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금속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중금속을 이제 측정 기준을 4개 종류에서 25개 종류로 이렇게 대폭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우레탄 트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뭐 저로서는 이렇게 좋은 상을 받았던 배경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지난해에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의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을 지난 2월 달에 했는데 이것이 지난해 7월 달 우리 그 아이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른들이 응답하라는 그런 아이들의 집회를 제가 참석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가 없는데 우리 보고 미래를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제가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학생들의 행동이 또 배경이 되고 해서 지난 2월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의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안건을 제가 내고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고 7월 달에 또 교육감들이 함께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을 하면서 네. 제가 학교 환경교육 정책연구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이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민간 환경단체들이 지켜보고 환경교육 더 잘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노력했던 성과들이 결실로 이어져서 더 뿌듯하기도 한데요. 이번 공로상을 계기로 앞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청이 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모신 패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방송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종훈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이번 수상이 있기까지 교육감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참 많은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지난 2월에 있었던 기후위기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이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조금 짚어주시죠. 예. 지난해 교육감님께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도청 앞에서 기후위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는다.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에 나섰다면 교육감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셨고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미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아이들의 말에 환경교육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과제를 선정하셨고 이 선정 과제를 2월 7일 날 100명의 실천하는 생태환경 교사단과 함께 실천을 교육감님이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특히 이 자리에는 환경교육 전문가님들도 계셨고 교사, 학생, 학부모 단체님들도 다들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남교육청에서는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 학교에서 시작하는 푸른 지구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20년에 2050년을 준비하기로 전 도민들 앞에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학교, 가정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이 작은 실천이 학교를 넘어 마을과 지역의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작은 실천을 학교에서 먼저 시작하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네.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시위 그리고 여기에 이어진 교육감의 비상선언 뭔가
다른 네. 타지 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게 보이거든요. 변 대표께서도 당시 선언이나 뭐 시기 네, 이렇게 뭐 보면서 저도 생각해 그 보신 바 있을 것 현장 역사적 현장에 있었지요. 그리고 경남에서 이 환경 위기 비상선언은 학교에서 기후 위기 환경 재난 시대에 학교가 대응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이고 학생들, 즉 우리 미래 세대들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좀 덜했지만 3월 13일 청소년 기후 행동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와 정부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소원 재판 내용을 보면 국가와 국회가 우리 미래 세대의 행복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실천을 요청한다는 요구를 했고 이런 요구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고 행동을 옳은 것이 경남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들은 자기들 갖다가 미래 세대가 아니라 재난 세대라고 말하고 늙어서 죽고 싶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른들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양을 50% 줄이지 못하고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만들지 못하면 미래 세대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선에서 경남교육청이 이야기했던 환경 실천단을 통한 학급과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실천 내용들이나 그리고 에너지와 플라스틱을 줄이겠다는 애플 운동들은 기후위기 환경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이었나요? 국회에서 열린 환경교육 포럼에서 박종훈 교육감님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기후위기 재난 대응에서 국가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 탄소 중립 관련 위원회 관련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환경 교육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죠.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환경 의식, 인식이 더 높기도 한데 이게 공로상수상으로 이어진 이유를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학교 교육이 어떻게 가정까지 영향이 미쳐졌고 또 어떻게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됐나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높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변 대표께서도 이제 교육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반영이 된 것 같나요? 경남에서 이루어졌던 환경 정책들을 몇 가지 분석해 보면 우포 생태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관련 협력 단체들이 1년에 14,000명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생태 시민 양성을 위해서 지금 람사르 총회에 습지교육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미세먼지 정책들이나 그리고 인조잔디와 우레탄 중급성 문제에 보면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학생의 건강권과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즉각적인 대체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했고 두 번째는 지금 기후위기 환경 대응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들을 보면 학생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이나 그리고 학교를 새로운 생태 전환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 사회가 꼭 필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과 실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들 때문에 경남의 환경교육들이 학부모들과 다른 주변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 시대가 필요하고 있는 백신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2월 비상선언 이후에 그런 분위기들이 뭔가 주목받지 않을까 했는데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다소 묻히는 듯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적으로 받게 되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제 발표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교육청 분위기가 환경 교육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필요성을 느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습니까? 2020년 대한민국 역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코로나19이고요. 두 번째가 기상이변입니다. 실제 먼저 코로나19를 생각하면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비대면 문화가 자연스러워지고 또 학교에서도 원격 수업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일어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양새를 바꾸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기상이변인데요. 54일간의 장마, 2주 남짓한 시간 동안에 무려 3차례의 장마가 일어나기도 하였고 특히 우리 지역에 하계장터가 섬진강의 물이 범람을 해서 잠기는 그러한 상황도 생겼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가 위기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의 위기가 아니라
교육의 위기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어. 그래서 지난 7월 9일 날 전국의 시도교육감님들께서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을 공동으로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날 교육감님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해서 미래 세대의 좋은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약속을 함께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선언 이후 17개 교육청은 학교 환경 교육의 어떤 필요성을 공유하게 되었고 학교 환경 교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4일에는 제75회 전국 지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서 6개월간 학교환경교육 정책연구단 연구 결과를 보고 드렸는데요. 이 연구 보고서에는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에도 반영되는 등 교육계하고 환경계가 소통과 협력으로 학교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큰 계기가 될 것이고 큰 보탬이 되는 자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교육권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환경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들이 최근 들어서 실질적으로 네. 느껴지니까 이런 네. 네, 행동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변 대표께서도 학교 현장을 직접 살펴보시면 어떤가요? 각 가정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은 게 잘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렇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경 문제는 그 보이지 않는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환경 정책들과 환경 교육 내용들은 보이지 않는 범죄로부터 학교 학생을 보호해야 되는 보호막 역할을 꼭 해야 됩니다. 이런 극량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뭐 생태 교육의 거점 운동들이나 그리고 네. 다양한 환경 정책들이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의 생태 소양 환경 의식을 높이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더 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폭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의 다양한 환경 교육 정책을 통해서 학교가 경쟁 중심의 기본적인 구조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사회 학교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입시 맹목적인 학교가 아니라 뭔가 한 차원 더 높아진 환경의 그런 가치관까지 재정립할 수 있는 학교의 모습이 참 멋져 보이기도 한데 이번 박종훈 교육감의 환경교육 공로상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환경교육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해져야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실 말씀 있으면 네, 해주시죠. 경남교육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2020 경남교육 사회적 가치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고요. 특히 학교에서 시작하는 푸른 지구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2021년에는 더더욱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네. 특히 학교에서 시작해서 전도민 운동으로 확산하고 싶은 게 에너지, 플라스틱, 다이어트 운동, 애플 다이어트 운동입니다. 실제 지구야 미안해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네. 정말 학교와 학생들이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에너지와 플라스틱을 줄이는 실천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애플 다이어트 운동은 지금의 어떤 탄소 중립 정책과도 상당히 실천 운동으로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민의 실천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학생과 함께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교육감님과 2월에 같이 선언을 하셨던 100명의 실천교사단 선생님들을 내년에는 한 150명까지 한번 확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학생들과 실천운동을 한 사례를 보면 너무너무 멋진 게 실제 이 로드킬, 길에서 이런 생물들이 죽는 걸 보고 내비게이션 회사에다가 이 학생들이 이런 지점에서 로드킬이 많이 일어납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사회적 실천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이런 사례도 보아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실천 교사단과 함께 학교가 한번 시작하기 위해서 아이주와 그린지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지구 학교는 녹색지구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학교 맞춤형으로 그려나간다라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생태환경미래학교, 숲학교, 텃밭학교, 초록학교 등 학교 맞춤형으로서 학교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특히 더 나아가서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이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역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환경특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도에는 습지하면 상령이 생각나고 환경지속가능 발전교육하면 통영이 생각이 나는데 네. 이 두 개의 교육지원청이 환경특구를 하다가 내년엔 7개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이 다음에는 이제 전도민과 하는 어떤 실천운동으로서 많이 확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환경공로상 수상 축하 기념으로 경남도 교육청 김지연 장학관,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교사 모임 변영우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